네, 이번에는 피부 톤을 좀 보정해 볼 건데요. 지나치게 붉어 보이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사진을 정상적인 피부 톤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여기 인터넷에서 구한 사람들의 그 표본 피부 톤인데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쪽에다가 일단 이렇게 밀어 둘게요. 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 피부의 그 하이라이트나 섀도우가 없는 이 표준값을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 색상을 여기든 이 사람과 이 인물과 어울릴 만한 색상에다가 뭐라 그럴까, 색을 바꿔서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색은 여기 왼쪽에 있는 4개의 색인데, 현재 사진에 찍히기로는 지나치게 붉은 느낌의 사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커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커버에 속성창이 열려 있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현재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커버가 선택되어야 됩니다. 커버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미지에서 어떤 지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는데 커버를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라 하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해보죠. 자, 뭐 어떤 지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실시간으로 내가 선택한 부분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고요. 또 다른 부분을, 자, 이런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그 부분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커버는 그 레벨에 비해서 좋은 점은 이미지에서 직접 위치를 읽으면서 그 부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우리가 먼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람 피부의 하이라이터 부분과 섀도우 부분을 제외한 평균 중간 톤을 먼저 읽어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얼굴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얼굴에서 여기는 하이라이터 부분이죠. 여기 하이라이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터 부분이죠. 얼굴에서 하이라이터 부분을 제외하고, 자, 여기도 하이라이터 부분이죠. 여기. 그 다음에 섀도우. 이런데 섀도우죠. 그리고 이런데도 섀도우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잘 선택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Shift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Ctrl J 하면은, 선택하고 Ctrl J 하면 선택한 부분만 새로운 레이어로 생깁니다. 이렇게 지금 라쏘에 패드 값이 5가 있네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0인 게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작업들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는 피부의 평균값만 읽어낼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현재 단계에서는. 자, 지금 이 두 덩어리가 피부의 평균값인데요. 그거를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갖다 넣을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 피부톤의 표준 컬러가 지나치게 약간 옐로이시하게 보이죠. 약간 노란색이 많이 보이죠. 붉은색보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인물이 지나치게 붉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만 따로 봤을 때는 가만 보고 있으면 피부톤 같은데 빨간색 옆에 있으니까 더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자, 피부톤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은 얼굴 피부에서 섀도우나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일정 부분을 선택을 한다. 자, 그리고 선택한 부분을 컨트롤 썸네일 클릭을 해서 레이어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필터, 블러, 에버리지. 자, 이러면 선택한 부분에 원래는 아주 다양한 색상들이 있었는데 평균색이 돼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자, 이 픽셀로 된 그림들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 부분을 선택할지 아니면 좀 밝아 보이는 이 부분을 선택할지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점 하나하나의 명도나 색상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의 평균 값을 읽어서 컬러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얼굴에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제외한 부분의 평균 값을 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커버 어드저스트먼트 커버 레이어를 하나 하는데 반드시 마스크가 아닌 커버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때 하고요. 자, 커버에 여기 어떤 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커버를 적용할 저 점을 선택을 하는데요. 자, Shift 클릭하면 이렇게 점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F8을 눌러서 인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점들이 많이 선택돼서 인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Shift Alt, Shift Alt, Shift Alt로 필요 없는 점들을 싹 버리면 필요한 점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점의 정보를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찾은 평균 값의 RGB 값을 읽어 볼게요. RGB 값은 자, 187, 73, 57 이게 현재 RGB 값이에요. 자, 현재 이 1번 점의 이 RGB 값을 이 커버를 적용했을 때 두 번째 변화가 되는 이 값을 여기 있는 190에 142에 119 이걸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RGB를 채널별로 바꾸어서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점이 나오죠. 현재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 여기 인포메이션에 RGB의 R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R 값은 원래 R 값이고요. 두 번째 R 값은 커브로 조정한 R 값이에요. 조정한 R 값이 내가 원하는 표준 값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내리면 값이 내려가는데 190까지 내려볼게요. 천천히. 자, 레드만 먼저 190으로 맞췄어요. 앞에 있는 값은 여기 있는 값이고요. 두 번째 있는 190은 커버를 조정해서 여기 레드 값에 강제로 맞춰준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린 자, 현재 그린의 값은 73이죠. 여기 73인데요. 저 73이라는 값이 142가 되게끔 바꿔줄게요. 자, 여기 이 점을 움직여서 142가 되게 자, 됐죠. 73이었던 것이 142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같은 방법으로 블루 자, 여기를 역시 찍어서 그 점은 현재 57인데요. 위치는 여기네요. 그죠? 이 57이라는 값이 119가 될 때까지 위로 올려야 값이 커지겠죠. 119 자, 118 119 자, 최대한 비싸게 맞추는 거지 뭐 100% 꼭 안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피부색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볼게요. 프리뷰를 끄면 원래 이렇게 빨간 사람이었죠. 프리뷰를 켜면 자, 피부색은 정상적인 피부가 된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샘플로 찾았던 이 평균값의 색깔이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컬러 칩의 색깔과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잘 됐는데 이 사진 자체가 하이라이트가 좀 세고 밝은 상황이네요. 지금. 그래서 다시 RGB로 돌아가서 RGB에 가면은 하얀색 선이 있죠. 그죠? 저 하얀색 선은 이 전체의 그 밝기를 조정해 주는 거죠. 자, 약간 중간 톤을 밑으로 낮춰 볼게요. 낮추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자, 낮췄어요. 밝은 톤 낮추면 이렇게 되고 높이면 이렇게 되네요. 콘트라스트를 올리려면 낮은 걸 더 낮추고 낮은 부분 이 십자가 50% 십자가가 중앙이고요. 중앙보다 아래쪽이 어두운 컬러고요. 중앙보다 위쪽은 밝은 컬러인데 자, 먼저 중앙에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얘도 중앙에 점을 찍어 놓고 얘도 이렇게 자, 그럼 25%씩 움직일 때마다 원래는 리니어하게 똑같이 경사가 있는데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의 점을 위로 해주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원래보다 더 어둡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래로 내리면 원래보다 어둡게 되는 거예요. 밝은 부분을 위로 올리면 원래보다 더 밝아지고요. 밝은 부분을 내리면 밝은 부분이 원래보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 S자로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S자로 구성을 하면 어두운 부분은 원본보다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은 원본보다 더 밝아지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얘를 반대로 해주면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고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하면 콘트라스트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았죠? 여기 있는 점을 클릭해서 그래프 밖으로 던지면 점은 다시 없어지고요. 자, 어디 부분 밝기를 좀 조정해 볼까요? 배경은 어차피 날아가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가슴 부분을 클릭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내려 볼게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점들이 없으니까 밑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네요. 밑에 점을 하나 찍어서 원래 위치처럼 해주고요. 자, 얼굴 부분을 여기가 얼굴의 표준 색상 정도 밝기죠. 얼굴 부분을 선택해서 여기네요. 여기를 약간 어둡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보다 조금만 어둡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요. 이제 피부 톤은 맞춰졌어요. 조정하기 전과 비교해 볼게요. 비포, 애프터. 자, 그런데 채도가 지금 좀 많이 날아갔어요. 컬러 톤을 맞추면서 붉은색이 많이 날아가서 어드저스트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 마스크가 선택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마스크 말고 실제 휴 앤 세츄레이션이 하이라이트 되게. 자, 여기서 휴 값은 색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원래대로 그냥 놔두고요. 열심히 조정했으니까. 세츄레이션을 좀 만져볼게요. 올리면 색감이 많아지고요. 내리면 색감이 적어지는데 색감이 적은 게 오히려 더 현실감이 좀 지금 있네요. 그죠? 피부가 실제 피부 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7 정도로 좀 내려볼게요. 그리고 라이트니스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미리 보기를 껐다가 켜면 썩 좋아 보이지가 않네. 자, 세츄레이션은 약간만 내려주고 바이브런스를 좀 올려볼게요. 어드저스트먼트 바이브런스. 바이브런스는 생동감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이브런스에 들어가면 바이브런스와 세츄레이션이 있는데 바이브런스는 많이 줘도 별 문제가 없다. 세츄레이션을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자, 둘 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0.
자, 세츄레이션은 보통 한 플러스 마이너스 22 이내에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22 정도. 22도 사실 좀 많은 건데 한 보통 7에서 15 정도를 많이 하고요. 최대값을 한 22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세츄레이션을 올려주면 색감이 짙어지는데 지금 24죠. 더 넘어서서 한 3, 40으로 올라가면 이제 얼굴 같은데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거죠. 반대로 내리더라도 한 7에서 15 정도 사이를 내리면 자연스러운데 더 많이 내리면 흑백 사진처럼 물 빠진 사진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생동감이 좀 없기 때문에 색감을 살짝 올려주고요. 15 정도로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바이브런스는 화면 전체에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인간의 피부톤과 비슷한 부분의 그 휴값, 세츄레이션 값만 조절해 주기 때문에 바이브런스를 좀 많이 올려줄게. 한 70 정도 올려줘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얼굴이 좀 반점이 생기죠. 이 사람이 원래 얼굴이 약간 울긋불긋한가 봐요. 그래서 반점이 안 생길 정도로 줘야겠네요. 그죠? 세츄레이션 좀 센 것 같아요. 세츄레이션을 10 정도로 낮춰볼게요. 자,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해볼게요. 자, 배경의 노란색과 그 피부의 입술 색깔이 약간씩 바뀌긴 하는데 정말 적은 차이네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인물 사진이 역광으로 찍히면서 이 부분이 많이 어둡고요. 여기 가슴 부분에 비해서 얼굴이 좀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얼굴만 살짝 더 보정을 해주는 방법을 해볼게요. 커버를 하나 더 사용해서 커버를 선택하고, 자, 여기서 아까 그 얼굴 부분을 클릭해서 얼굴 부분에 RGB인 것을 확인하고 위로 올리면 밝아진다 그랬죠. 자, 얼굴만 보고 얼굴이 잘 나올 때까지 올려줄게요. 자, 얼굴이 이제 제법 화사하네요. 그죠? 끄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태로 해서 지금 전체가 다 밝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마스크를 씌워서, 마스크가 블랙이면 컴퓨터는 없다는 뜻이죠. 자, Alt 딜리트 하면 블랙이니까 적용이 안 돼 있는데, 흰 브러쉬를 이용해서 키보드 B, 큰 브러쉬, 그 다음에 브러쉬 스타일은 하드니스 0 해서 아주 부드러운 브러쉬, 그래야 경계선이 안 생기겠죠. 만약에 하드니스가 많으면 흰색을 칠해야 차이가 나죠. 자, 하드니스가 많으면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죠. 그런데 하드니스를 0으로 주게 되면 경계선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얼굴 부분만 조금 전에 했던 저 커버를 적용하기 위해서 얼굴 부분을 살짝 문질러 주고요. 자, 껐다 켰다 해보면 약간의 그 얼굴이 터치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차이가 과하다 싶으면 레이어의 오페시티를 조절하면 됩니다. 70, 50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샘플로 사용했던 얘네들은 안 보이게 하고 저 아래쪽에 있는 얘도 안 보이게 하면 이제 작업이 완성이 되는 거죠. 크롭을 시켜서 이 정도 크롭을 시켜서 Alt I의 P, 자, 크롭을 시켜서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왼쪽에 놓고 위스는 200.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보려면 그 위에 적용된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서 이 그룹에 마스크를 씌워서
왼쪽 거를 원본으로 하겠다 그러면 왼쪽에 검정색을 주면 마스크니까 투명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모든 속성들이 마스크가 씌워져서 그룹에 마스크가 씌워져서 여기는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본 오른쪽 게 수정본. 자 수정본에 조금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간단하게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로 조금만 더 손을 봐줄게요. 전체 화면을 약간 어둡게, 콘트라스트는 약간 밝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림에 힘을 좀 줘봤어요. 이 레이어를 끄면 이렇게, 켜면 이렇게. 썩 이쁘지도 않네. 자, 인물에만 그 콘트라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브러쉬 B 큰 브러쉬로 오페시티를 좀 낮추고요. 35. 인물 주변에만 전체를 이제 적용을 안 시키려면 검정색으로 가득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채운 다음에 적용시킬 부분을 인물이다, 인물이랑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쪽만 이렇게 흰색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D 오페시티가 너무 낮네요. 7, 70%. 지금 플로우가 70이 들어가 버렸네. 플로우는 100, 오페시티는 7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지르면 내가 문지른 부분만 콘트라스트가 적용이 되게 되겠네요. 얼굴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했죠. 얼굴에 좀 이렇게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대충 해도 되고요. 얼굴이 중요하죠. 얼굴 주변만 좀 강조를 해주고 됐습니다. 자, 이 레이어가 없을 때, 있으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작업 순서 좀 복잡했는데 정리해 볼게요. 자, 작업 순서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01점 평균 피부색 찾기 알기 쉽게 써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커버를 이용해서 커버 여기가 02 커버를 이용해서 컬러 매칭이죠. 자, 컬러 매칭을 했어요. 뭐랑 뭐를? 이 사람의 평균 피부를 아까 이 사람의 표준 피부색으로 컬러 매칭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휴 앤 세츄레이션에서 뭐 이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건 그냥 생략할게요. 바이브런스도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커버도 뭐 이런 것도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약간씩 보조적인 수단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평균 피부색을 찾고 평균 피부색에서 읽은 것을 표준 피부색과 매칭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